자, 많은 아스날 팬들이 가장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경우의 수가 실제로 펼쳐졌습니다. 네. 카이 하베르츠가 만약 부상을 당하면 어쩌려고 겨울에 아무 공격수도 영입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, 뭐 그나마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았던 건 그래도 카이가 철강왕이니까 아유 뭐 그럴 일이 있겠어요? 네, 부상 당했습니다. 그것도 지금 나온 이야기는 시즌 아웃의 가능성이 네.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하죠. 시즌이 이제 다 지나가기까지 한 석 달이 채 안 남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큰 부상 당하면, 아니 큰 부상까지 아니더라도 한 2달 아웃되면 물론 그게 큰 부상이긴 해요. 바로 시즌 아웃인데 지금 얘기는 햄스트링 부상이고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사실 굉장히 이게 타이밍도 안타까운 게 일단 아스날에게 너무 좀 안타까운 FA컵 1등 탈락이 있었고 예. 그로 인해서 주중 뉴캐슬전의 패배 이후에 다음 리그 경기까지 일주하고도 반 정도의 휴식기가 있었어요. 한 11일인가 네. 있었어요. 그래서 아스날도 그때 아예 구단 자체가 두바이로 떠나서 약간 이제 선수들도 리프레시하고 어쨌든 이 무렵에 두바이로 네. 많이 가잖아요. 가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전술 훈련도 하고,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팬분들도 아 그래 뭐 뉴캐슬전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직전 리그 경기 맨시티전 5골도 넣었으니 그치? 리프레시하면 나아질 거다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그냥 소식을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. 네. FA컵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리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을까?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를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는 거랑 별개로 봤을 때 넣을 찬스를 꼬박꼬박 다 넣어주는 아주 좋은 스트라이커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결정력이 아무래도 네. 장점이죠. 네. 근데 아르테타가 추구하려는 축구의 어떤 유닛으로서는 역할을 꽤 잘해주는 편이고, 원래 이 선수가 뭐 아르테타랑 제가 대화해 본 건 아닙니다만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자카가 나간 그 자리를 채울 법한 왼쪽 메잘라로 영입을 했는데, 원래도 이 선수가 여기저기를 좀 땜빵을 잘 서는 선수예요. 어느 정도.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서, 필요해서 오른쪽 메잘라도 서, 네. 톱도 서, 이거저거 다 해. 근데 이 선수의 아까 얘기했지만 장점은 여기저기 서면서 비교적 덜 지치고 부상당하지 않으면서, 안 그래도 아스날에 부상자가 좀 있는데 꼬박꼬박 뛰기 때문에 다른 가끔 이 이지 찬스를 놓치는 장면에서 뭐 저도 굉장히 화가 나긴 합니다만, 그랬을 때 타팀 팬들은 저 왜 샀냐 하겠지만 꾸준히 보면 나름 해주는 역할이 꽤 있는 선수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. 근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? 그러면 로스가 제법 있습니다. 아무래도 크죠. 네. 일단 지금 이미 제주스 시즌 아웃 십자인대로 인해서 상당한 장기 부상을 당해있고 미켈 메리노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서는커녕 팀 자체 적응을 아예 못하고 네. 있고 예. 오른쪽 윙에 사카도 부상, 왼쪽 윙에 마르티넬리도 일단 한 달 봐야 된대요. 네. 그런 부상이 공격진에 다 있는 상황에 그 어떤 지역이건 다 소화가 가능한,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매 경기 다 출전을 해야 됐을 거예요. 지금의 스쿼드 상황이면 딱 어느 퍼즐을 맞춰도 일단 뛸 수 있는 하베르츠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. 공백이 너무 크죠 이거는. 제가 봤을 때 이 하베르츠 부상이 지금 한 명 다쳤잖아요. 근데 마치 스쿼드에는 한 번에 2명이 다친 것과 같은 느낌을 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쇄작용이 펼쳐집니다.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또 많이 뛰어야 돼. 그리고 그 스쿼드로 계속, 그러면 또 갈려요. 그렇죠. 또 다치죠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세울지 물론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부카요 사카가 비교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, 또 이제 소화하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,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아르테타를 욕하고 싶다. 네. 뭐 전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았나요? 아닙니다. 아르테타를 욕하고 싶다. 욕하고 싶다. 네. 두 번째, 미켈 아르테타를 욕하고 싶다. 네. 결국 이 영입과 관련한 이게 여러분, 이게 지금 저희가 목요일 아침에 찍고 있는 건데, 네. 오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리버풀이 승점을 드롭했습니다. 2점 무승부를 했으니까.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건, 리버풀 미끄러질 수 있겠죠. 근데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아스날의 힘이 있느냐가 중요해요. 드롭했을 때 여긴 이겨야 격차가 좁혀지는 거 아니야. 근데 이번 시즌 아스날은 그게 좀 약해요.
그런데 더구나 카이까지 부상을 당했다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겨울에 누구라도 좀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기사 이미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는 어쨌든 하베르츠가 다친 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벌어진 일이니 조치를 잘 해야 된다. 그래서 막 FA 영입 명단도 찾고. 야 디우 코스타가 있더라. 아니 그 카를로스 벨라도 있더라고요. 벨라. 네. 전 놀랐습니다. 저도. 그런 여러 가지 선수들이 막 적혀 있었는데 아니면 뭐 미켈 메리노를 톱으로 올린다.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지금 그 얘기도 저도 이제 봤는데 네. 저는 뭐 지금까지는 그 딱 원하는 마땅한 공격수가 없었다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이해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하니까 아르테타가 돈을 많이 쓰고 이번 시즌에 컵을 못 따면 비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이 감독을 바로 경질해야 될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전혀 안 해요.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래저래 좀 뭐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겨울에 또 핑계는 있어. 이번 여름에 돌아오는 여름에 더 제대로 된 공격수를 사려고 맞는 말이긴 해. 어설픈에 데려와봐야 또 처치곤란이 되니까. 근데 이 사단이 벌어지잖아. 그럼 어쩔 거냐고. 결국 이번 시즌엔 그러면 다 날아간 거예요. 그렇죠.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더 부활을 받게 되는 남은 선수들. 네. 그게 결국 또 이후 시즌에 타격을 또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여러 방편이 있는데 저는 가장 좀 보편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이 트로사르 제로톱. 그쵸. 입니다. 그 다음에는 또 거기 선바가 있었던 30털링 제로톱. 제 30털링이 있었네요. 네. 뭐 없는 것 같은 선수지만 있고 저는 메리노의 이 톱 기용은 해보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. 일단 뭐라도 시켜봐야 돼요. 왜냐하면 피터 형 닮은 메리노 잘 못해요. 이대로 갔다간 뉴캐슬 엔딩 내는 거예요. 뉴캐슬에서 메리노 실패였거든요 그냥. 근데 그 사이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겠지. 그 다음에 감독이 바스크 쪽이니까 뭐 통하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아요. 근데 의외의 발견이 될 수 있으니 최전방에 기용을 하는 순간. 그래서 뚝배기로라도 좀 이렇게 등지고 딱딱딱 해주면서 그러면 또 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 모르겠으나 그걸 생각해도 그리고 이제 또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뭐 완예리나 은하넬이나 이런 선수들을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어린 선수들이 또 많이 출장하게 되면 그 또한 관리가 안 됩니다. 어린 나이에 성장을 이게 기회를 많이 받는 게 무조건적으로 경기 경험을 쌓는 거라서 좋을 수 있는데 의외로 지도자분들이 많이 꺼리더라고요. 펩 가르디올라가 필포든을 데뷔시킬 때 데뷔는 일찍 시켰을지 몰라도 한동안 계속 안 썼어요. 엄청. 심지어 팬들이 아니 포든 대단한 거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도 아껴뒀어요. 왜 그럴까 나중에 기사를 보면 어릴 때 아직 근육이나 여러 가지로 완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괜히 경합을 하거나 괜히 뭔가 안 좋은 뭔가 슬럼프에 한번 빠졌을 때 그거 멘탈적으로 이겨내기에도 이 선수도 너무 어리잖아요. 그래서 정말 관리를 세밀하게 해서 그래서 다 준비됐다 싶을 때 내보내는 게 어린 선수라는 기사를 봤거든요. 근데 완예리나 뭐 루이스 스켈리도 그렇고 정말 좋은 재능들이지만 너무 많이 뛰면 안 되겠죠. 그게 진짜 일찍 소진해버리는 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. 땡겨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땡겨 쓰는 느낌이에요. 저는 현실적으로 트로사르 있고 그 다음에 스털링 30털링 네. 그리고 완예리 있고 완예리 말고 없어. 진짜 말고는 없네. 사카 없고요. 말티 없어요. 그 다음에 카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진짜 없어요. 제주스 없고요. 그럼 스털링 뭐 트로사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메리노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써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왜냐면 지금 사실 윙 자리도 좀 결함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. 그러면 왼쪽에 트로사르나 스털링 세우고 그럼 거기 이제 오른쪽에 세울 거는 완일을 관리해 줄 거면 역시 트로사르나 거기 세워야 되고 그럼 전방에 트로사르나 스털링 세워야 되고 뭐 둘이 세 자리 세울 거야? 그러니까 이러저러 하다 보니 결국엔 메리노를 올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. 참 안타깝습니다. 일단 하베르츠는 이미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소진이 된 선수라서 저는 무조건 이 선수는 매 경기를 뛸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언제 어떤 부상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. 그리고 하베르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죠. 본인의 결정력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선수가 톱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를 놨을 때 더 좋은 톱과 함께 한다면 시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. 제주스 한창일 때 하베르츠 전 그 위치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요. 나름 뭐 나쁘지 않았어.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참 이 하베르츠라는 선수의 어떤 그 얄궂은 시간 막상 중미에 나왔을 땐 톱의 파트너가 좀 마땅치 않아서 본인이 뛰기에도
애매한 환경이었다고 저 생각을 하고 톱 자리에 갔을 때는 미끼 움직임은 잘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자신의 그 안타까운 결정력을 생각했을 때는 최적의 자리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예. 그래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매 경기를 다 뛰어줘서 그래도 팀이 정말 이 선수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시기인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햄스트링 파열이니까. 전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선수단은 최대한 응원을 해보자. 뭐 리그든 챔피언스리그든 우승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잘 치르자. 그리고 아르테타에게는 강렬한 비판을. 제발 여름에는 뭐 안 하면 안 된다. 이번에는 안 돼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진짜 여름에 영이 잘하려고 이러나 보다. 근데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사실 그 카이가 아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이렇진 않지만 이러면 진짜 여름에 그러니까 전 또 얘기하는데 그 이삭에 그만 매달렸으면 좋겠어. 왜냐면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. 뉴캐슬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를 지금 데려오려면 제가 보기엔 2천억씩 써야 돼요. 진짜 금액 엄청 써야 돼요. 근데 거기다 그렇게 꽂아갖고 말 거야?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그렇죠. 그 시간 동안 다른 매물들 네. 동시에 좀 덤벼들어야 되지 않을까. 관심은 있겠죠. 레이더망에 다 있겠지만 정말 동시에 달려들어서 빠르게 누군가를 영입하는 그게 결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. 1순위 하다가 안 되면 아유 그냥 뭐 비닐봉다리 들고 댕겨 그러지 말고 그 다음도 좀 같이 작업을 해라. 네. 하여튼 카이는 잘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